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배우자도, 아무도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야기해도, 설명해도,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삼키고, 혼자 견디고, 혼자 살아갑니다. 이게 외로운 걸까요?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걸까요? 예전에는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냥 견디라고 했습니다. 내가 슬플 때 약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어도, 옆에서 매일 봐도, 같은 집에서 자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힘든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어도, 수십 년을 봐왔어도 그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감정만 말하고, 자기 상황만 설명합니다. 내 이야기는 들은 척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거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 그냥 삼키고 맙니다. 속으로 사귀고 혼자 견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혼자인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밤에 혼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없어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겠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없어도 달라질 건 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였구나. 평생을 혼자였구나.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내가 표현을 못해서일까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일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는 걸.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이해하고, 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고, 같은 감정을 느껴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슬프다고 말하면 상대는 왜 슬픈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외롭다고 말하면 상대는 혼자가 아니잖아라고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상대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 합니다. 그들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내가 느끼는 슬픔과 그들이 느끼는 슬픔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그러니 이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의 감정을 느끼며 각자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고,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다. 타인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받으려 하지 마라. 이게 쇼펜하우어가 평생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진다. 그러니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라. 냉정한 말입니다. 차갑게 들립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이해해 주길, 누군가 위로해 주길,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주길. 그렇게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결국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도 자기 고통이 있고, 자기 슬픔이 있고, 자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그러니 내 마음까지 이해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다고 했습니다.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비사교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로웠으니까요.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더 이상 기대하고 실망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단 하나의 조언을 남겼습니다. 타인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이해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타인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외로운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 타인의 이해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스스로를 이해하면 더 이상 타인이 필요 없다. 이게 진짜 독립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스스로만 이해하면 결국 혼자 아닌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혼자됨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다가 계속 실망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혼자라는 걸 알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게 훨씬 평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타인의 판단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볼 수 있다. 이게 고독의 선물이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눈으로 살아왔습니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이 뭐라고 할까? 타인이 이해해 줄까? 타인 온통 타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 자신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느끼는 게 뭔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타인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밖에서, 안으로.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으로의 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거고 외로우면 외로운 겁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도 내가 느끼는 건 진짜입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타인이 뭐라고 해도, 괜찮다고 해도, 약하다고 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힘들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둘째,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픈 게 잘못이 아니고, 외로운 게 이상한 게 아니고, 힘든 게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그런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억지로 웃지 않고, 억지로 강한 척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다. 그냥 있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 느끼라. 셋째, 내 감정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왜 슬픈지, 왜 외로운지, 왜 힘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으니 내가 나에게 묻는 겁니다. 너 왜 슬퍼? 무엇이 너를 외롭게 해?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해?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씩 내 마음이 이해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도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넷째, 내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흩어지지만 글로 쓰면 남습니다.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글로 쓰는 겁니다. 일기든, 메모든, 편지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 보면 됩니다. 쓰다 보면 내 마음이 보입니다. 흐릿했던 게 선명해지고, 복잡했던 게 정리되고, 말로 안 됐던 게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내가 이해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게 글,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요. 혼자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고요히, 혼자 그래야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다. 매일 조금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조용히 혼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나는 나를 만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이해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집니다. 물론 누군가 알아주면 좋습니다. 누군가 이해해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이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고, 타인의 이해가 필요 없고, 타인의 사랑이 필요 없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진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도 필요 없고 이해도 필요 없다니 너무 외로운 삶 아닌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이해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는 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솔직해지는 게 낫습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평화를 찾는 겁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단 하나의 조언입니다. 타인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으라. 타인의 이해를 구하지 말고 스스로를 이해하라. 타인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에게 기대라. 그게 전부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타인에게 기대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서라니. 평생을 이해받으려 했었는데 갑자기 포기하라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방식은 이미 실패했으니까요. 타인에게 기대했지만 실망만 쌓였습니다. 이해받으려 했지만 외로움만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방식을 시도해야 합니다. 혼자 서는 것,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 처음에는 외로울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구하지만 고독은 스스로와 함께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알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이해를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내 감정을 느끼고, 내 생각을 하고, 내 삶을 살면 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도 나는 나를 이해하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는 삶보다 스스로를 긍정하는 삶이 훨씬 가치 있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나를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평생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기대하고 실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쇼펜하우어가 남긴 조언은 냉정하지만 자유롭습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마라. 스스로를 이해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 조언을 따르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와 함께 하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했으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스스로를 알아주라. 타인의 이해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라. 타인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에게 기대라.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스스로를 인정하라. 이게 쇼펜하우어가 남긴 단 하나의 조언입니다. 냉정하지만 진실하고, 외로워 보이지만 자유롭고, 슬퍼 보이지만 평화로운 조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에게 기대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타인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밖에서, 안으로 타인의 목소리에서, 내 목소리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방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타인에게 기대는 삶은 계속된 실망이었습니다. 이해받으려는 삶은 끝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삶, 스스로에게 기대는 삶, 스스로와 함께하는 삶.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나를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게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도 없고 달콤한 답도 없는 냉정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짓된 위로보다는 진실된 답을 원하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타인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자유, 타인의 인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스스로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것을.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조용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조용한 질문 하나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스스로를 이해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요.